자, 53번을 보실 겁니다. 53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래서 서로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뭐 이런 거가 지금 나왔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거기 53페이지 거기 옆에 약간 지금 그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A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 2차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알겠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조건.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은 둘 다 플러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일단. 그죠?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다시.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얘들아, 이 두 조건만 가지고 두 근을 모두 양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A가 말이야, 알파가 1 플러스 i라고 생각하고 베타를 1 마이너스 i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니까 0보다 크죠?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2가 되니까 0보다 크지 않습니까? 알겠지? 근데 두 근이 어떻게 돼? 이거 둘 다 양수라고 볼 수 있나요? 양수라고 볼 수 없죠? 이거 허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조건까지가 더 추가돼야 돼? 판별식 조건이 더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요거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두근이라고 했는데 판별식 0도 들어갑니까? 네, 0도 들어가죠. 중근도 근이 두 개는 두 개입니다. 근이 두 개인데 겹쳐서 한 개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얘들아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 0보다 크다로 해야 됩니다. 그때는. 구분하세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다라고 하면 이거 0 빠집니다. 그때는. 근데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중근도 두 근인 두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0 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등호 하나 차이로 틀려버리면 좀 또 골치 아프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자, 얘들아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서 부호는 같으니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큰 상태가 돼. 그지? 0보다 큰 상태가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돼? 또 마찬가지지. 실수는 실수해야 되니까. 그지? 판별식은 어떻게 들어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별 문제 없으실 거예요. 일단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얘들아 이제 여기를 좀 잘 볼래? 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얘들아 봐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모릅니다. 몰라요.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방법이 없어요. 부호가 반대라는 말만 가지고는. 자, 이거 뭐 어떻게 된다고?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할 필요 없어.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모르는데 뭐. 맞잖아요, 여러분. 그지? 두 근의 합은 몰라. 그러니까 안 해.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해 볼게.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 거기 5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멘트가 주어지면 두근의 합을 알게 돼, 모르게 돼? 알게 되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두 개를 더하면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알면 그때는 쓰란 얘기야. 지금은 모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쓰는 것 뿐이야. 알겠어? 자, 몰라서 안 쓴다. 몰라서 안 써. 만약에 알게 되면 써야 돼. 합조건도 써야 되는 거야. 알게 되는 상황이면. 뭔 말인지 알아먹겠지? 부호가 반대니까 얘들아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겠어? 두근의 곱은 0보다 작겠죠? 오케이? 자, 판별식이 나와요. 판별식.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별식은 안 쓸 거예요. 안 쓸 건데 왜 안 쓰냐면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써요. 자, 얘는 안 쓴다. 왜 안 쓴다고? 쓸 필요가 없어.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국에 두근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에서는 조건을 몇 가지만 쓴다는 얘기예요. 요거 한 가지만 쓴다는 얘기죠. 이 나머지 두 개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쓰는 이유가 같아, 달라? 다르다고. 이유가 달라. 이거는 모르니까 못 쓰는 거야. 그냥 알게 되면 써야 돼. 이거는 써봤자야.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써봤자 뻘짓거리가 되거든.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이게 설명해 줄게. 여러분,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은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A분의 C가, 그죠? 두근의 곱이 A분의 C 아니겠습니까? 그죠? 걔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판별식을 만약에 써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느낌 왔어 이미? 봐봐. B제곱은 양수 맞아? B제곱은 양수지. 잘 들어. B제곱은 양수지. 여러분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는 뭐야? A랑 P랑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부호가 반대야. 그럼 부호가 반대인 거 두 개 곱했어. 음수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어. 그럼 어떻게 되지? 양수야. 그럼 양수랑 더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0보다 크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0보다 커지겠죠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립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얘도 되는 거야. 알겠어? 얘가 성립하는 순간 얘가 자동적으로 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케이? 요거가 성립하는 순간 자동빵 판별식은 0보다 크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굳이 다시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이해돼? 알겠어? 자, 그래서 부호가 반대일 경우에는 요 조건 하나만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53번 볼게요. 53번.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니까 두근의 합을 먼저 써볼게요. 두근의 합은 4니까 0보다 큰 거 맞고요. 그쵸? 두 번째 조건 두근의 곱을 쓰겠죠. 두근의 곱은 a-1인데 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판별식 써야 됩니다. 저기 짝수니까 짝수에 맞게 쓸게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가 0보다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서로 다른이 없거든. 그냥 두 근이라고만 했으니까. 그지?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그런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고? 교집합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어? 셋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AND라고. 자, 그러면 이건 조건이 따로 안 나오니까 됐고요. 이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1보다 크면 돼요. 그죠? A가 1보다 커야 됩니다. A가 1보다 커. 그리고 이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A 반대로 넘기면 A가 될 거고 여기 4랑 1 더해졌으니까 5 이렇게 되잖아. 5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뜻이지. 알겠지?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범위가 저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다른 부호다. 그럼 뭐만 하면 된다고? 얘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얘들아? 그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결국 a-1이 0보다 작다. 이것만 풀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답이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지금. 아시겠죠? 다른 건 쓸 필요가 없다. 54번.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인데 서로 다른 부호가 다르고 두 번째,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아지는 거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얘들아, 여기 부호가 반대니까 두 근의 곱 얼마야?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걔가 0보다 작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근의 합 얼마입니까? 2a가 되는 거고 걔도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지금.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또 교집합 찾으시면 됩니다. a가 0보다 얘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러분 a는 얘가 0보다 작다지? 그지? 0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 알겠지? 둘의 공통을 찾아야 된다고. 공통. 그러니까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지. 공통 부분이니까.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얘가 된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게 이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방정식 만들기, 방정식 세우기입니다. 자, 식만 잘 세워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자, 일단 첫 번째. 거기 두 근을 알 때라고 나왔어, 그치? 두 근을 알 때. 일단 1번.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그치? 그럼 식 어떻게 세우는지 알지, 여러분? 그치? 어떻게 세우면 돼? 만약에 식 자체를 x-알파, x-베타라고 두고, 그치? 여기다가 만약에 2차 식이면 여기다가 a처럼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해서 는 0 이렇게 만족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2차 방정식이라고 가정하면요. 아셨죠? 네. 얘들아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아니야. 몇 차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요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뭔가 더 식이 들어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맞지? 이렇게 뭔가 식이 더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 그냥 뭐 QX?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위에 거는 그냥 2차식인 경우, 아래 거는 뭐 3차 이상인 경우, 뭐 저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인데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얘네 둘을 두 근으로 한다고, 그지?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세워라. 그 뭐 뻔하지 얘들아. 그 두 근의 합은 3이잖아? 그지? 두 근의 합은 3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가 되고요. 그쵸? 근데 얘랑 얘를 두 근으로 가지면서 맨 앞에 있는 최고차의 개수가 2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럼 그런 거 식 세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죠? 2에다가 요거랑 요거 들어갈 거니까 x-3, x-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식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쵸? 네.
자,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요. 자, 이번에는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는 2가 돼야 된답니다. 네. 자, 일단 스탠다드하게 먼저 갑시다. 그죠? 스탠다드하게 먼저 갑시다. 일단 첫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여러분 항상 스탠다드 한 거를 먼저 알고, 그거 알고 거기다가 하나 더 조미료처럼 얹어서 가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모르고 그냥 개수만 뒤집는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그럼 얘들아, 일단 이거를 이용하는 거니까 두근의 합이 3이고 두근의 곱이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이거 가지고 지금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얘가 지금 근으로 돼 있는 거를 지금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두근의 합을 알아야 돼. 얘 알아야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알아야 됩니다. 두근의 곱.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이거 곱도 알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네. 근데 얘랑 얘는 충분히 얘를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얘는 이거의 역수가 될 거니까 여기 그냥 2분의 1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쵸?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통분하면 어떻게 되니?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 그지? 그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들아, 이걸 가지고 다시, 이건 결국 내가 알고 싶어하는 두 근의 합이 되는 거고, 이게 두 근의 곱이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맨 앞에 있는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일단 2x 제곱까지는 세팅이 된 거죠. 이렇게 된 상태가 되고요. 그쵸? 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예분의 얘가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예분의 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에 1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맞죠, 여러분? 네.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그 다음. 자, 두 번째. 역수를 근으로 하는 문제는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거를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가는 게 하나 있는 거지. 그치? 자. 얘들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야. 물론 여기서 전제가 필요해. ac가 0이 아니어야 돼. 얘들아, a 곱하기 c가 0이 아니다라는 뜻은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어야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a랑 c가 둘 다 0이면 안 된다, 이 뜻이야. 알겠지? 여러분,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확실한 거 얘기 하나 해보자. 자, 요 근 중에 0이 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알파랑 베타 중에 근이 0이 되는 거 있을까 없을까? 0이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0 넣어보면 알잖아요. 0 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C가 되는데 C는 0이 아니죠? 알겠지? 지금 X에다 0 넣으면 저 식이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근 중에는 0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양변을 나눌 겁니다. 누구로 나눌 거냐면 X의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X의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알겠지? 왜 X는 어차피 0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눠도 된다고. X 제곱도 0이 아니니까. 됐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의 X분의 1 더하기 C의 X분의 1의 제곱쯤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돼? 알겠지? 얘들아,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같은 방정식이라는 거 인정? 같은 방정식이야.
알겠어? 어차피 x가 0 아니니까 나눠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 여기에 두근도 여전히 뭐가 돼? 알파랑 베타인 거다. x 값으로. 알겠습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서 이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지. t라고 치환하자고. 알겠어? 그럼 여기가 t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ct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bt가 되고 플러스 a가 되면서 는 0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도 두근이 생기겠죠, 여러분? 두근. 두근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두근은 뭐냐면 t값이란 말이야. t값. 알겠지? 그럼 그 t값은 요게 t니까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알파 넣었을 때니까 하나는 알파분의 1인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는 거고 베타분의 1이 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졸지 마. 이 개수의 순서가 마치 역순처럼 보인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CBA 이렇게 지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정식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무조건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 역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의 순서를 뒤바꾸면.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답도 이렇잖아요. 그죠?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나보고 지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개수를 싹 뒤집어. 그럼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1로 오는 거니까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 마찬가지로 요게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지금 2시간을 내리 계속 집중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피곤할 거야. 피곤한데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좀만 더 딱 잡고 하자. 자. 자, 두 번째. 여러분 인수정리를 이용한 식 세우기 쪽 볼게요. 일단 첫 번째 1번.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럼 식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 맞지? x-a로 했을 때 요렇게 된 거니까 요거 굳이 쓸 필요 없어서 요렇게 식 정리되는 거 맞죠,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지. 자. 얘들아, 요 상황을 우리가 함수로서 표현해보자. 함수로서 표현해보자. FA가 얼마예요, 여러분? FA가 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수에다가 A를 넣었을 때 0을 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A가 뭐가 되는 거야? X 절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 둘 중에 하나 있잖아. 이 둘 중에 하나가 A다 이런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거꾸로도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 만약에 요런 함수를 봤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아시겠어요? 네. 자, 두 번째. 2번. 사실 여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다. 그러면 fx는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식 세우는 거 맞죠, 여러분? 괜찮지? 이제 이거 못하면은 나한테 수업 듣다고 말하면 어디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죠? 네, 진짜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러분 f3이 2다. f3이 2다. 그럼 어떻게 식 세워야 되는 건지 알겠지? fx는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겠죠, 이제. 네. 자, 네 번째 갈게요. 자, F1이 2고 F2가 2고 F3이
4입니다. 뭘 구하라냐면 2차 다항식 fx를 구하래요. 요거 2차래, 2차. 이거 구해보자. 여러분, 조건은 충분한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조건은 충분하니 부족하니? 일단 그런 게 먼저 확신이 서야 되거든. 조건 충분해, 부족해? 충분합니다. 왜 충분할까요? 이유는? 맞아. 얘들아, 2차 다항식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반형으로 쓴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거든요. 알겠죠? 그럼 a, b, c 3개를 모르는 거야, 3개. 그래서 조건이 3개가 나온 거지. 부족함이 전혀 없음. 오케이? 그냥 이 상태로 무조건 풀 수 있어.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먼저 서야 돼. 뭐냐면 조건이 충분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부족하게 나왔는지 이런 게 먼저 서 있어야 알겠지? 생각을 끌고 나갈 수가 있다고. 나는 이게 부족한지 뭐 이게 충분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하다 보면 우당탕탕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봐봐. 일단 여러분 요거 2개로 한번씩 세워보자. 일단 첫 번째 요거 2개로씩 세워볼게. F1이 2고 F2가 2야. 그럼 X-1로 나눠도 나머지가 2고 X-2로 나눠도 나머지가 2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들아 fx를 이렇게 씁시다. 네모 맨 앞에 있는 개수가 뭔지는 몰라서 알겠지? x-1, x-2에 플러스 2 쓸 수 있겠니? 괜찮아? 그럼 f1도 2가 되고 f2도 2가 되잖아. 그치? 그럼 네모만 알면 돼. 그 네모는 뭘로 구하면 돼? 얘로 구하면 돼. 얘로 구하면 돼. 자, 그러면 f3이 4니까 x에다 3 넣어볼게, 얘들아. 그럼 3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4가 되고 네모 곱하기 여기 3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1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2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돼. 그래서 네모가 1이야. 맞지? 네모가 1이야. 그래서 1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fx씩 만들어진 거야. 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두 번째. 얘네 둘로 식을 세워봅시다. 첫 번째를. 자. 이거 2개로 처음에 식 세워서 여기까지 나왔지? 알겠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걸 썼잖아.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하겠냐면 이거 2개를 가지고 식을 쓰고 맨 마지막에 네모를 누구로 구할 거냐면 얘로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그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되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식 세우기 제일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것 뿐이야.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야 돼. 그게 대처가 돼야 문제가 다르게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죠. 맨날 뻔짜 이런 것만 이렇게만 식 세워갖고는 나중에 상황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얘를 가지고 식 세워보는 거야. F2가 2고 F3이 4다.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어떻게 식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뭔가 시도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가 2, 3 얘들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함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봐봐. 지금 얘가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이거 지금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야. f가 2차식이니까 2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3개의 점을 지나거든? 3개의 점을 지나는데 첫 번째 지나는 점이
1,2인 거야. 대충 막 찍어볼게. 알겠어? 두 번째 지나는 점이 2,2였던 거야. 그래서 아까 이거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먼저 식을 세웠던 거지. 근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나는 점이 3,4가 됐던 거야. 이해돼? 알겠어? 그럼 봐봐. 아까는 이 점 두 개를 가지고 첫 번째 세울 때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요렇게 세운 거야, 사실은. 오케이? 잘 들어보세요. 다음번에 할 거를 지금 미리 땡겨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빨간색을 식으로 나한테 불러줘. 빨간색 직선. 뭐라고 불러야 돼? y는 2인 거,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럼 봐봐. y는 fx랑 y는 이 함수가 몇 개 있어, 여러분? 야, 필기는 이거 필기 우리 집에 가서 어차피 또 하기도 하잖아. 일단 이거 집중부터 해봐. 아,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어. 노트 검사하면은 개판이 다 글씨가 다 그지 같아. 하나같이. 그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 막 시간 내 쓰기 바빠가지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왜 자꾸 악용해. 내 선한 의도를 자꾸 악용하냐고. 내 의도는 뭐냐면, 일단 이거를 잘 보고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악용되는 줄 알아? 수업 시간에 그걸 같이 해버리려고 하는 거야, 자꾸.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 나중에 시간 없었고 내가 못 본다고 하더라도 노트는 보일 수가 있으니까. 틀려, 맞아? 아니야? 거의 맞다고 봐, 나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찔리는 사람 많잖아. 그렇게 악용하지 마. 다시 꼭 봐. 다시 꼭 볼 거면 지금 막 미친 듯이 정리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않아? 맞지? 너는 안 그래서 알아. 그래, 아무튼. 자, 다시 볼게요. 너무 전곡을 찔렀어? 너 민망해? 알고 있어. 나도 다 그 시절을 지났는데 왜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악용하지 마. 남자분들 특히. 알겠어? 여러분, 지금 함수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함수 두 개가 나왔고요. 함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2인 거는 체크되시죠? 교점의 x좌표가요. 아시겠죠? 자, 함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 걔가 1과 2였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함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똑같다고? 방정식 한 개의 실근과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방정식 한 개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방정식 한 개로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y를 떼버리고 x는 2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y를 똑같이 떼버리면서 같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라고? 1과 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fx-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2니까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얘를 맨 앞에 개수는 뭔지 모르고 요렇게 인수분해하는 식으로 바꿨던 거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 -2만 어떻게 한 거야? 반대로 플러스 넘겨서 요 형태가 나왔던 겁니다. 알겠어요?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자, 첫 번째 내가 이거 맨 처음 했을 때는 뭘 이용했니 얘들아?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같은 걸 이용한 거야. 첫 번째는. 알겠지? 두 번째는 뭘 이용한 거냐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얘랑 얘를 메인으로 식을 잡고 싶은 거야 지금. 알겠어?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를 쫙 그어. 이렇게 파란색을. 그럼 1차 함수니까 이거 식 세울 수 있겠지? 식 세울 수가 있어. 봐봐. 2,2, 3,4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x 증가량 1에 y 증가량이 2니까 기울기가 2란 말이야. 그럼 얘는 y는 2x 플러스 뭔데 어차피 2,2를 지나는 거니까 x에다 2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기 2를 하면 되겠지 얘들아. 맞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1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괜찮지? 그럼 y는 2x-2를 보면 이번에는 교점 x좌표가 누가 되는 거냐? 2랑 누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식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더 세울 거라고. 봐봐.
100% 이해 안 되잖아? 집에서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확실히 이해해갖고 와야 돼. fx는 y는 fx라는 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y는 2x-2라는 함수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누구냐면 2랑 3인 거야. 됐지? 이 둘의 교점의 x좌표가 2랑 3이다. 이렇게 지금 된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방정식 한 개로 바꿀 거야. 그거의 실근이 누가 되는 거라고? 2랑 3이 되는 거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fx는 2x-2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 2랑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2냐? 얘는 0이라는 게 똑같이 지금 2랑 3인 거니까 당연히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맨 앞에 있는 개수는 뭔지 모르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해돼 안 돼? 됐지? 그러면 fx는 네모가 있고 이걸 반대로 넘기면 되니까 이거 칸이 부족하다. 여기 잠깐 지울게요. 여기 x-2, x-3에다가 이걸 반대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2x-2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 그럼 네모만 구하면 돼. 근데 그 네모는 이제 안 쓴 조건이 뭐야? 여기 1,2라는 조건 안 썼지, 이거. 저거 가지고 맨 마지막에 저 네모를 잡는 거야. 그럼 x에다 1을 넣자. 그럼 얼마가 된다고? 여기가 2가 되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1 넣었으니까 여기가 0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가 되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네모가 1이어야 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비교해보면 돼 이제. 정말 이 식과 어디 갔어? 요 식이 서로 같은 건지. 알겠습니까? 이거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죠? 오케이? 자 이거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다가 그지?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되는 건 똑같다는 거 확인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식을 세울 때 말이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여러분 2차 방정식, 특히 방정식 같은 거 3차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다항식 같은 거 식 세울 때는 있잖아요. 메인으로 쓰는 게 거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거를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맥락이 서로 다른 맥락처럼 가거든요. 결국 끝에서 싹 만나버립니다. 이렇게. 결국 똑같은 얘기가 돼요. 이해하시겠어? 됐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오늘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그죠? 더 하면은 너무 좀 그럴 것 같고 여기까지 할게.